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12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코스피가 약 3% 이상의 하락도 보였는데 낙폭을 많이 축소시켰죠. 물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지만 하락폭을 많이 축소시키면서 0.3%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코스닥이 조금 더 나았던 흐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약 0.4%의 하락이 나왔고 96,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흐름만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약 3%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서 좋지 못한 마무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는데, 그래도 96,600원에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마무리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는 3%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물론 추세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비교적 SK하이닉스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대만에서 UMC 파운드리 공장에서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삼성전자와 글로벌 점유율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DB하이텍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 그 때문에 오늘 DB하이텍이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DB하이텍 같은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지만 DB하이텍의 주가 흐름이 더 좋은 이유는 어쨌든 대만의 UMC라는 기업은 삼성전자보다 점유율이 낮고 DB하이텍보다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DB하이텍이 조금 더 반사 이익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약 2.4%의 하락이 나왔고 현대모비스는 무려 5.8%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낙폭을 많이 줄였죠.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상대적으로 낙폭을 많이 줄이지 못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개인이 약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오늘도 역시나 기관이 1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제와 동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어제보다 기관의 매도세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어제보다 조금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코스닥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도 코스닥이 개인이 주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검은색이 코스피 지수고요. 오늘 장중에 낙폭이 심했었는데 반등이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히 외국인하고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이 나왔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기관의 매도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개인들에 의해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조금 다른 흐름인 것 같아요. 물론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뒤에 다시 큰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코스닥은 장 종료 약 1시간 전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잡혔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96,600원에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선방했다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어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개인의 순매수가 나옴으로써 오늘 129,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현대차 하락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있었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한번 살펴볼게요. 카카오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점도 카카오를 바라보는데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롯데케미칼, 하나금융지주, 호텔신라, LG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호텔신라가 포함되어 있죠. 오늘 호텔신라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피해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도 한 번씩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성장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컨택트와 관련된 코로나 피해주,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롯데케미칼, 그리고 인버스에 많이 투자를 했네요. 현대건설, 이마트,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주식시장을 볼 때 외국인은 별 생각이 없지만 정말 기관의 매도 패턴을 본다면 이게 우리나라 기관인지 혹은 외국 기관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기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셀트리온만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가 나왔죠. 자, 오늘 코스피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12시를 기점으로 더 흐름이 좋지 못했죠. 그런데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저는 비교적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만큼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여기 21선, 황금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61선, 이 두 가지 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면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고 조금은 이격을 좁혔을 때 그때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오늘 지수를 보면 물론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21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제와 오늘 같은 변동성 장세는 생길 수가 있고 차익 매물 실현에 따른 낙폭도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늘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한번 공략해보는 것이 좋은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의 강한 슈팅을 이끌었던 것이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죠.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코스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코스닥 내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좋은 시점이지만 오늘과 같이 코스피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온다면 덩달아 코스닥도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런 모습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코스닥을 접근해보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심해진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변동성이 덜할 수 있는 코스닥의 나은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큰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북한 이슈 말고 비트코인하고 연관성은 없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라고 해서 10년물의 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준금리라고 하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2023년까지는 올리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국내 한국은행에서도 제로금리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걱정을 덜 할 수가 있지만 시장금리라는 게 있죠. 자, 그런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풀려있던 자금들이 다시 회수되는 과정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어제 비트코인의 폭락과 국내 시장, 나아가서 유럽과 미국, 어제 새벽에 조금 하락이 나왔죠. 이런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금리, 사실 지난주에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상원 선거가 있었고 그때 민주당에서 블루웨이브를 달성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흐름이 어땠나요?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보면 비웃기라도 하듯이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런 내용들이 묻혔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어제 비트코인의 폭락과 함께 한 가지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이 부분을 조금 유심있게 관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1년간 차트입니다. 지난 코로나 이전, 3월달 이전이죠. 이 당시에는 1.4%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었고 지금 추세를 보면 특히 202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1.15%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장기 국채 금리가 지난 코로나 이전 이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몰려있던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장기 국채 금리 한번 흐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차트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PC로 확인할 때는 네이버에 10년물 국채금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하나 사이트가 나오죠.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서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서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금리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시장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하고 싶다면 여기 기술 차트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신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스마트폰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이 사이트가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인데 어플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확인도 가능하니까 조금 면밀히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의견은 어디까지나 너무 빠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매수로 관망하고 보수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섹터는 충분히 더욱 상승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은 속도 조절을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 점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가 없어도 자동차를 못 만든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실질적인 이유는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보다 PC, 모바일, 서버용 반도체 쪽으로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최근 들어 자동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반도체라는 것은 전자제품 어디에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미래차로 진화함에 따라서 반도체는 수없이 많이 사용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생산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와 같은 MLCC 기업에게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넘어서 자동차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은 시대가 발전될수록 사용되는 곳은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가 이런 점들을 빨리 캐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촬영 시점이 장 종료 약 1시간 전이니까 조금은 감안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3%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이격이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대차는 조금 더 하락세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약 5.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또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때문에 지금 구간은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더 끌고 갈지 혹은 수익 실현할지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반면에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저는 관망하고 조금 더 시장을 관찰한 뒤에 매매 기회를 포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번 주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면서 조금 더 좋은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 기다리는 한 주가 되자,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주말을 제외하고 모두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365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 없고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항상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